네, 안녕하세요. 정마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항소심에서 네 번째 변호사로 선임이 되어서, 승소했던 해고무효 확인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냐면, 변호사님, 저 1심에서 졌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심에서 세 번이나 변호사를 바꿨는데 도저히 이길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결과를 정말 뒤집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상담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의뢰인이 저를 선임하셨고요. 제가 항소심의 네 번째 변호사가 됐어요. 항소심의 첫 번째 변호사는 1심 변호사였고, 그분은 이 원고 근로자를 변호해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1심에서 제기했다가 피고 회사한테 졌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항소심을 진행하다가 그분이 사임을 하고, 두 번째 분이 항소유서를 제출하고 하다가 또 사임을 하고, 세 번째 분이 또 준비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하다가 또 사임을 하고, 결국에는 저한테 네 번째 변호사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법조계에 의해서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속담처럼 들리는 말인데, 세 번째 변호사는 하지 말아라. 이런 그런 격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근데 제가 이제 네 번째 변호사였죠.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고요. 근데 의뢰인을 보니까 의뢰인이 정말 완전히 지쳐 있었고, 이런 1심 패소 그리고 항소심을 거쳐간 3명의 변호사가 있었고, 그래서 회사는 또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아주 의기양양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원고를 저희 의뢰인을 수습사원이라서 마음대로 해고했다. 이렇게 이제 거의 뭐 그렇게 이제 의뢰인이 저한테 말을 했죠. 자, 제가 일단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졌다고 우리가 2심에서 선생님 저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혹은 뭐 앞선 변호사가 냈던 서면을 2심에서 냈던 서면을 그냥 조금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을 수행한다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그 결과는 또 100%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소심의 네 번째 변호사로 투입돼서 결국 서울고등법원의 노동전담재판부에 대해서 변론 수행해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거의 1억에 가까운 못 받은 미지급 임금, 그리고 앞으로 매달 한 3, 400만 원씩 임금을 복직할 때까지 회사가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직 그 하게 하는 그런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비결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는 그런 마법 같은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출된 어떤 방대한 기록 속에서 1심 판결의 잘못을 찾아서 법리 구성을 완전히 이제 새로 짜는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유탈, 자의적인 증거 집행, 이런 것들로 이제 쟁점을 뽑아가지고 새로 써야 됩니다. 새로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건을 맡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앞선 3명의 변호사가 썼던 항소유서와 준비서면 그리고 1심의 서면들을 다 꼼꼼히 보고 상대방의 서면까지 모두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사건이 왜 1심에서 지고 항소심에서 겉돌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아주 선명했습니다. 전임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과 제가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체급 차이가 있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소심 변호사는 감정에 너무 호소했어요. 뭐 원고가 신고하자마자 원고를 해고했다. 그래서 부당하다. 물론 그 부당해고는 당사자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죠. 눈물 나는 일이죠. 하지만 재판부는 그래도 회사의 평가를 보니까 수습 기간 동안 원고가 업무 능력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감정적인 호소 위주로 한다면 그럼 재판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변호사는 어떤 정황 증거들을 좀 모아서 그것들을 파고들어서 주장을 했습니다. 회사가 이제 의뢰인의 이름을 명의 도용을 해서 정부 사업을 했다는 사실까지 이제 밝혀냈어요. 물론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판결문을 쓸 때 이런 어떤 정황적인 증거보다 해고 당시의 법정 변호사 근로자의
노동자의 법적 지위 이런 것들을 본질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중심을 쳐야 돼요. 그걸 못하면 1심의 패배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판사님이 우리 항소심 준비 서면을 보고 이대로 이제 항소심 판결이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주장을 좀 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리적인 그런 설계와 체계를 다시 짰고요. 회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원고를 계속 수습 직원이다, 수습 직원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록을 다 뜯어봐서 회사가 적법한 어떤 그런 계약에 연장 통보 없이 수습 기간을 넘겼다. 그리고 심지어 정식 근로자한테만 주는 직무수당 직급을 그걸 지급한 그런 증거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회사는 해고 당시에는 그 회사는 의뢰인을 원고를 수습 직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정식 근로자로 보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상황이 이제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정식 근로자라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회사는 수습 직원, 실무 수습 직원을 자르듯이 그렇게 이제 절차를 밟지 않고 이제 해고를 진행해서 절차상 무효도 저희가 절차상 위법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저희의 여러 주장의 논리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인용해서 그래서 해고가 잘못됐다. 그래서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 복직시켜라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유튜브 영상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항소심은 기록을 다시 읽어내는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회사가 만든 프레임을 집요하게 깨트려야 되고요. 1심 판결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요함의 싸움이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으니까 항소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시고 꼭 영상을 보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을 가지고 패소한 판결문이 있으시면 그 제출된 기록 서면들을 가지고 저희 정책법률사무소 해고닷컴으로 오세요. 제가 항소심 역전이 가능한지 그것을 법률 상담을 통해서 냉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사건을 의뢰인이 너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도 저희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오셔서 이제 어떤 마지막 회의를 또 했는데요.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네, 눈법 박사 15년차 대표 변호사 정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